밴드 안에서 가격이 움직일 확률이 95%, 밴드 밖으로 가격이 이탈할 확률은 고작 5% 미만. 이론상 엄청난 확률을 자랑하는 보조지표인 볼린저 밴드. 근데 말이요, 막상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5%라기에는 왠지 모르게 밴드를 자주 이탈하는 것 같고, 이로 인해 실전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꽤 될 거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들 해본 적 있어? So, talk us through how best to use them. Well, Bollinger Bands are a tool, they're not a system. A lot of people believe that they're a system, so they think that you should automatically sell at the upper band and buy at the lower band.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볼린저 밴드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볼린저 밴드를 직접 만든 장본인인 조원 볼린저 선생님이요. 유튜브에 볼린저 밴드 라고만 검색해도 셀 수 없이 수많은 볼린저 밴드 관련 영상이 나올 정도로 볼린저 밴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 볼린저 밴드의 본질에서 벗어난 매매 전략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 이상 뭐가 맞는 정보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울 지경이 되었어. 결국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인 조원 볼린저는 직접 나서서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린저 밴드의 본질에서 벗어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 더 나아가서 볼린저 밴드가 왜 이론상 확률인 95%라는 확률을 체감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때 95%라는 확률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그 방법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볼린저 밴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볼린저 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시자가 직접 밝힌 볼린저 밴드를 95% 확률로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영상에서 하나하나 전부 설명해 줄 거예요.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들여다보던가 말던가. 자, 보기로 마음먹었다면 볼린저 밴드가 뭔지 기초 개념부터 좀 알아봐야 쓰겠지. 볼린저 밴드는 창시자인 조원 볼린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밴드로, 밴드의 원리는 단순 이동 평균선인 SMA를 기준으로 해서 SMA의 표준 편차 원리를 적용하여 상하단 밴드를 만들고, 이 기준선을 통해서는 현재 가격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고, 밴드를 통해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적은 상태인지 활발한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이 말이요. 어떤 플랫폼이든지 간에 볼린저 밴드 지표의 설정을 확인해보면 기본 설정 값으로 20의 길이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20은 중심선인 SMA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요. 쉽게 설명하면 20일 길이의 단순 이동 평균선을 기준선으로 사용한다 라는 얘긴데, 그럼 여기서 왜 20일을 기준으로 삼냐 하면, 주식시장은 한 달을 사이클로 했을 때 휴장을 제외하면 개장일의 평균 일수는 약 20일이기 때문에 한 달 기준 실질적으로 거래가 발생한 일수의 표준치를 확인하겠다 라는 목적으로 20일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거요. 그럼 내가 주식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에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기본값을 30으로 변경을 해줘야 쓰겠지. 그럼 볼린저 밴드에서 중심선이 표기되는 원리가 뭔지, 또 역할은 뭔지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가 됐을 터이고, 다음으로는 상하단 밴드가 표기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우선 표준 편차란 무엇인지 이해가 선행이 좀 돼야 해요. 표준 편차는 내 영상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쉽고 빠르게 설명을 해줄게. 표준 편차란 표준에서부터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학 공식으로, 표준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통계가 나오고 표준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적은 통계가 나온다는 원리요. 조금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쉬운 예시를 들어볼게. 대한민국 남성의 첫 취업 평균 나이가 28세라는 통계를 기준으로 잡아보자고. 그럼 26세에서 30세 사이에 첫 취업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통계에 잡히게 되겠지. 다음으로는 20살이 되자마자 취업을 하거나 35쯤 첫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뭐 흔하진 않지만 종종 볼 수는 있는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대 중후반에 취업을 한다거나 40대 중후반에 첫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보기 쉽지 않은 케이스로 가장 적은 통계에 잡히게 될 테지. 이처럼 현재 표준치로부터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통계학 공식이 바로 표준편차라는 거요. 그리고 이 공식에 의하면 표준편차 1의 범위를 통계가 벗어날 확률은 약 30%가량이고 표준편차 2의 범위를 통계가 벗어날 확률은 고작 5%도 채 안 되는 뒤 볼린저 밴드는 기본값으로 표준편차 2를 적용하여 만들어진 지표로 이 통계학 이론에 따라서 가격이 밴드 밖으로 벗어날 확률이 고작 5%가 안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가격이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무려 95%가량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볼린저 밴드를 매매에 활용할 때 볼린저 밴드를 통한 상하단 밴드 매매법을 사용하곤 하는데 가격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 밴드를 이탈 혹은 터치할 경우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하단 밴드를 이탈 혹은 터치할 경우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전략이요. 캔들이 밴드를 이탈할 확률은 고작 5%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이 나왔다면 이후에는 95% 이상 높은 확률로 밴드 안으로 가격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론을 근거로 계산되는 매매 방법인데 그럼 이론대로 밴드 하단을 이탈했으니 가격이 밴드 안으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딱 좋은 자리지. 돈 꼬라박기가 딱 좋은 자리요. 영상 도입부에 얘기했지?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다 보면 5%도 안 되긴커녕 밴드 밖으로 가격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꽤나 빈번하게 나온다고 말이오. 이런 현상이 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도 모른 채로 볼린저 밴드가 마치 승률이 95%가 넘는 지표라는 식으로 점차 와전이 되고 있다는 거요. 그럼 도대체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냐? 그건 바로 큰 수의 법칙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큰 수의 법칙이란 표본수가 많을수록 평균값에 점차 가까워진다 라는 원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중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왼손잡이의 비율은 5% 내외라고요. 이 통계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려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어. 근데 10명 정도 물었더니 10명 중 3명이 왼손잡이인 거요. 10명 중 3명이면 30%의 비율인데 자 그럼 벌써 통계에 오류가 발생했지? 그럼 이 통계는 잘못된 통계였을까?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표본수가 너무 적었기에 오류가 발생한 거라고 봐야겠지? 만약 조사를 하는 대상이 10명이 아닌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5%라는 비율에 점차 수렴하게 된다라는 것이 큰 수의 법칙이요. 정리하자면 큰 수의 법칙에 의거하면 통계가 적으면 적을수록 오류가 발생하기가 쉽다는 건디 직전에 설명했다시피 볼린저 밴드는 20길이의 SMA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요. 이 말은 즉 20개의 캔들의 평균치를 내는 것이고 표본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꽤나 높다고 볼 수 있겠지. 이러한 이유로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근거로 포지션을 진입하는 행위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 이러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볼린저 밴드를 마치 승률 95%의 지표라고 소개하며 별의 별 매매법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 볼린저는 이러한 볼린저 밴드의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을 고안해냈어. 그건 바로 기존 볼린저 밴드의 기준선을 단순이동 평균에서 VWMA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으로 변경하고 상하단 밴드는 ATR 고정 배수를 곱한 수치에 표준 편차를 적용한 최적화 볼린저 밴드를 개발해냈는디 이로 인해 볼린저 밴드의 단점을 거의 완벽하게 보완해내고 실제로 95%에 가까운 확률 속에서 가격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요. 뭐 100번 말로 떠드는 것보다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빠르겠지. 자, 이게 바로 조온 볼린저가 고안해낸 최적화 볼린저 밴드인디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선인 VWMA에 ATR 고정 배수를 곱하고 거기에 표준 편차를 더한 값을 상단선으로 표준 편차를 뺀 값을 하단선으로 만든 건디 그 결과 실제로 95% 확률로 모든 가격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게끔 설계가 되었어. 적용시켜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밴드 밖으로 완전히 이탈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요. 그리고 최적화 볼린저 밴드의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이는 체크박스를 클릭해주면 기존 볼린저 밴드 또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디 그럼 이제 이 최적화 볼린저 밴드를 매매에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설명해 줄게. 현재 자리를 보면은 최적화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를 이탈한 이후 가격이 밴드 안으로 돌아와 주었지. 이때 안쪽 기본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면서 가격이 응축되는 구간을 찾아주는 거요. 이때 응축되는 구간은 캔들 20개 이상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돼. 이후 응축됐던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면서 밴드 상단을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오면 그 캔들을 기준으로 롱 포지션을 진입해주는 거요. 손절가는 현재 자리 기본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부근으로, 익절은 가격이 기본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터치해주면 그 자리에서 익절을 진행해줄 거요. 이해됐으면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기다려보자고.
가격이 안쪽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터치했으니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 줄 거요. 손익비는 무려 1대5가 넘는 엄청난 손익비로 기분 좋게 거래가 마무리됐어. 반대 포지션도 한번 살펴봐야 쓰겠지? 지금 자리를 보면 가격이 최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한 이후 밴드 안쪽으로 들어와 주었고, 이후 밴드 폭이 좁아지며 에너지의 응축이 진행이 되었어. 이후 밴드의 폭이 다시 넓어지며 밴드 하단을 이탈한 상태로 마감된 이 자리 캔들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특히나 초보자들 중에서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 지표 검색 탭에 볼린저 밴드 폭이라고 검색해주고 지표를 추가해줄 거요. 그럼 이렇게 차트 하단에 지표가 세팅이 되는 뒤 지표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현재 사용 중인 볼린저 밴드와 같은 길이로 설정을 바꿔주면 돼. 나는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사용하고 있으니 길이를 30으로 바꿔줄 거요. 이 지표는 지표의 이름 그대로 볼린저 밴드의 폭이 현재 기존에 비해서 넓은지 좁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보통 폭이 좁을 때에는 아래 보이는 하단선과 기준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현재 자리를 보면 점차 육격이 생기더니 확실하게 하단선과 거리가 벌어지고 있고 선의 기울기가 위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이걸 통해서 볼린저 밴드의 폭이 확장되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현재 자리가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니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보자고. 손절가는 롱 포지션과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 부근으로, 익절 또한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터치하면 그 자리에서 익절 진행해 주면 되겠지.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됐으니 시간을 두고 한번 기다려 보자고.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터치했으니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 줄 거요. 숏 포지션의 손익비는 약 4배가 넘는 손익비로 이번에도 기분 좋게 거래가 마무리되었어. 자, 그럼 여기까지 볼린저 밴드의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볼린저 밴드의 기본 사용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과 그 부분을 정확히 보완한 최적화 볼린저 밴드까지 차례대로 보여줬어. 그럼 이제 이 최적화 볼린저 밴드를 트레이딩 뷰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려줘야 쓰겠지? 설정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트레이딩 뷰 우측 하단에 세모 모양 아이콘으로 된 파인 에디터를 클릭. 다음은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 다음은 옆에 인디케이터를 클릭해주고 이제 내가 변환시켜온 최적화 볼린저 밴드 코드 소스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표 코드 소스가 필요하다는 건디,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어떻게 봤냐? 이전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내가 내 채널에 게시물란에다가 지표의 코드 소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말이요. 무료로 공유를 해주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렸는데 유튜브 채널 관리자 분석에서 확인해보면 구독은 누르지도 않은 채로 지표를 낼름낼름 가져가 버리는 치사한 사람들, 구독 안 한 사람 비율이 무려 80%에 가까운 비중이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25,000회 정도 나왔는데 이 중에서 구독은 안 누르고 지표만 가져간 사람이 무려 20,000명에 달한다는 거요. 정말 치사하지?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는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을 눌러주신 내 구독자들한테만 지표를 공유해 줄 거요. 내가 영상 댓글에 내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둘 건디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 카톡으로 연결이 될 거요. 카톡에다 필요한 지표의 이름과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서 전송해주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댓글에 구독자라고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남겨준 댓글과 카톡을 대조해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이 되면 필요한 지표에 텍스트 파일을 보내줄 거요. 텍스트 파일을 받아서 지표의 코드 소스를 앞에서 알려준 대로 파인 에디터에 붙여넣기만 하고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들 안전하게 투자들 하시고 혹시 아직까지도 구독 안 눌렀다면은 이제라도 좋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린다 이 말이요.